7파트 유배 생활 영월 그 쓸쓸한 땅으로 상황 양이 이후 단종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왕이었다가 왕위를 내려놓은 사람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다시 강등되었습니다.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왕족의 신분에서 그보다 낮은 신분으로 그리고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 깊은 곳에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왕이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것을 나는 보내야 했습니다. 영월에서의 생활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처소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이었는데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섬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지냈습니다. 홀로 주변에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흐르는 강물 소리. 처음에는 그 소리가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그 소리가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에 기대어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단종은 시를 썼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시로 달랬습니다. 그 시들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일자원 금출제궁 고신청 영벽 산중 한 마리 원한 맺힌 새 궁궐을 떠나온 뒤로 외로운 몸 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 속에 있도다. 그분은 자신을 새에 비유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새 홀로 산 속을 헤매는 새 그 비유가 그분의 처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종은 영월에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먹는 것이 변변치 않았고 추위와 더위를 적절히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분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날들이 그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영월의 하늘을 보고 영월의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16살이었습니다. 고작 16살이었습니다. 8파트 마지막 밤 1457년 가을 영월의 밤은 깊었습니다. 1457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어렵사리 영월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연주를 통해 그저 한 번만 그분을 뵙겠다는 일념으로 긴 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며칠의 길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종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은 여전히 크고 맑았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왔구나. 그분은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반가움 뒤에 슬픔이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쁨 뒤에 체념이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걸렸구나. 먼 길을 왔다. 전하 건강이 괜찮으시옵니까? 단종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붉은, 갈색의 낙엽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쓸쓸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거짓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위로를 해도 그분의 처지를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의 이야기, 그분이 어렸을 때 작은 것들에 기뻐하던 이야기,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너무 무거운 면류관 때문에 고개가 기울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단종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그분이 아이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끊이지 않는 강물 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며 단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관, 나는 곧 가게 될 것 같다.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을 느낌이 온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는 것이라 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이미 너무 오래 지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것이라는 것을. 내관, 고맙다와 주어서 고맙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신이 죄송하옵니다. 단종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지금도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9파트 단종의 죽음. 1457년 10월 24일 영월의 하늘 아래.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7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양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 파란 하늘이 그날만큼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맑을 수 있는가? 그분이 떠난 날에 어찌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 있는가? 역사는 단종의 죽음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 가기 시작할 나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야위고 창백하고 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그분,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그분, 내관 고맙다 와주어서 고맙다, 그 말이 밤마다 들렸습니다.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마지막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그분이 시신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엄홍도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분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용기는 역사에 남아야 합니다. 단종은 그렇게 영월의 땅에 묻혔습니다. 왕의 예우도 없이, 왕릉도 없이 그저 작은 무덤 하나가 산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그 무덤은 방치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왕으로 복위되었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17살에 떠났는데 나는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분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의 남은 삶 전체를 따라다녔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그 말은 나와 함께였습니다. 시파트, 여운과 교훈 왕이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사람. 이제 이야기가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손이 떨립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놀랍도록 선명합니다. 아직도 어린 왕이 얼굴이 보입니다. 그 크고 맑은 눈이 달빛 아래에서 창가에 앉아 있던 모습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그 떨리는 손이.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 자가 올라서고 약한 자가 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제의 왕이 오늘의 죄인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신하가 오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인가? 재물인가? 명예인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내가 외로울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는가?
단종은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생 외로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가장 고독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분 곁에는 진심으로 그분을 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힘이 없었거나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실체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모인 것인지 나를 위해 모인 것인지는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단종이 왕의 자리를 잃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몇몇 분들은 이미 계유정난 때 쓰러졌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큰 명성.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달려가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단종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두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단종은 그것을 끝내 갖지 못했습니다.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분을 그 소중함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기를, 고맙다고, 보고 싶었다고, 함께 있어서 좋다고. 그것이 단종이 끝내 듣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분이 가장 원했던 말들입니다. 나는 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그 죄를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종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영월 어딘가 강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강물 소리를 들으며 그분은 지금도 그 작은 무덤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를 누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사람, 단종,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조선의 비극적인 왕 단종의 일생을, 그를 곁에서 지켜봤던 한 남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권력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던 단종,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고백.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